영광뉴스TV와 어바웃영광이 공동으로 취재하는 민선 8기 강종만 영광 군수님과의 특별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하신 지 14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영광군에 2022년도 제가 7월 1일부터 부임해서 군수에 취임한 이후에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소수 특권층이 수혜받는 그런 군정이 아니고 52,200 군민이 하나 되고 통합되는 영광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밑거름을 세워서 다 함께 공유하고 다 함께 수혜를 받고 52,200 군민이 모두가 내가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 함양 속에서 군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아마 잘 살고 풍요로운 내일을 구가할 수 있고 국민에게 호응받는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이 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정이 하나 되고 통합된 영광을 만드는 그런 주춧돌을 놓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슬로건 자체가 이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지난 어쩌면 14개월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하나 되고 통합된 영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계획했던 바를 착실히 이행하려고 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제가 작년에 군수에 취임한 이래 약 557억의 국비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또 역대 최고로 많은 특별거부세 77억 4천만 원을 확보한 그런 쾌거를 이뤘던 것도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또 나 자신 스스로가 국민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보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의지에서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앞으로 노력해서 우리 군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비교 위에 있는 군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군수에 취임하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을 한번 영광군하고 인근 고창군하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당초에 영광군 예산이 2021년도에 연말에 6,920억이었습니다. 고창군이 8,151억이었습니다. 그럼 얼마 차이 나냐? 1,231억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슬로건이 예산 1조 시대를 내 임기 동안에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고 약속했고 국민들에게 이걸 피력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연말에 7,913억의 예산이 우리 군이 편성이 됐고 고창은 8,669억 그래서 약 756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2021년도에는 1,231억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이 갭이 줄어졌죠. 그러나 2023년도 지금 9월 4일 현재로 보면 우리는 7,625원 5억 원 추경 예산까지 보면 고창은 8,571억 원, 약 94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전도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1,231억의 차이가 났던 2021년보다는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고 또 갭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요원하고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국계나 중앙부처를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꼭 사업의 필요성,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우리 국민이 소질과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곧 그런 기본 베이스가 잘 정착되었을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책을 펼쳐서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고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성과에 거양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국민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먹고 살기 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편하고 잘 살 수 있느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소득을 얻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또 타 지역 주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화된 우리 맞춤형 예산 운영을 통해서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저를 비롯한 천여 명 공직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국민이 그걸 느끼고 피부로 느끼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대 분야 60개 공약 사항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이걸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고 약 한 30% 정도는 가시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그걸 체감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는 잘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희망이 보이고 또 다 함께 하나 되고 통합된 영광 만들어서 희망이 보이는 영광, 또 국민 모두가 우리는 잘 사는 곳이라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천연 공직자 모두가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서 영광의 발전을 위한 그런 토대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 저 강종만이 서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하나 되고 통합된 영광을 만들고 제가 주창했던 예산 1조 시대를 꼭 열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안위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거쳐서 영광 국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날 일자를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계획은 있으신지? 아마 우리 사회자님도 그 집행위원회로 참석해서 비지땀 흘리고 있는 것도 봤고 저도 비지땀 많이 흘렸습니다. 9월 3일부터 5일간. 그러나 성황리에 시작돼서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지금 기후변화가 심해서 아마 1977년도에 이 지금 영광 국민의 날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 2001년도 2월에 까지는 언제냐면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부터 9월 5일로 앞당겨서 지금 개최를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기후온난화 현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고 또 농번기를 피해서 온다고 했을 때 가능했으라고 봅니다. 또 지금 농업기계가 자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실질적으로 농번기가 많이 인력이 소모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농기계가 자동화되고 또 그렇게 빨리 수확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오랜 시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9월 5일이 지금 현실로 보면 기후온난화 현상이 결과적으로 계속 지속될 거다. 그래서 지구가 더 뜨거워질 거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한다면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거짓말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뉴스앤TV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라도 이걸 한번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새롭게 또 적당한 날짜를 취사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또 군의회와 협의를 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도 좀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료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날씨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날씨를 택할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선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 변경을 협의를 하고 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각 읍면에 적어도 최하 이장단들의 의견도 수렴해 봐야 되고 또 번영의 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봐서 기관사회 각 읍면의 기관사회 단체장이나 시군의 우리 군의 기관사회 단체장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날짜 변경을 하는 그런 시도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 수렴 후에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년 만에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는데 읍면민의 날이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맞습니다. 사실 읍면미네랄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 각종 축제가 읍면에 난립돼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조금 그 어떤 잘못된 점이 많이 부각이 돼서 여러 가지 그 잡음이 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되고 통합된 영광 만드는 지름길 삼을 것이 뭘까 하다 생각해 보니까 읍면미네랄을 부활해서 그런 기존에 지금 난립되어 있는 축제 같은 거를 정비를 하고 읍면미네랄로 하나되고 통합되게 만들어서 다 함께 읍면민이 참여하는 그런 하하부 잔치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법으로 발효돼서 그 예지에 나가 있는 우리 고향의 향후들이 고향에 대한 어떤 기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법적인 제도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하고 고민한 차에 바로 이거다. 읍면미네랄을 하합하고 단합되게 만들고 또 예지에 있는 향후님들이 그때 자기 고향을 방문해서 또 내 정치도 느끼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옛 추억을 되살려 볼 수 있는 그런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한 번은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구상했던 읍면미네랄의 부활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해보니까 대단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아마 사회자님도 보셨지만 읍면미네랄이 이렇게 성대할까? 지금 영광읍 같은 경우는 9월 2일 날 열렸는데 영광읍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구가 참여했고 가장 많은 호응도를 나타냈지 않느냐. 특히 영광읍은 아직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는 영광군이 하합하고 단합되고 국민 모두가 다 해서 단결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사는 영광 만들자고 결의를 달릴 수 있는 계기도 그런 읍면미네랄의 부활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그 우리 향후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더 각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강구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 모델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또 약속드리고 또 이것을 활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광 지역의 5개 면을 관통하는 신안부터 신장성 변전소까지 송전선로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 입장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실은 신안해상풍력 공동 접속 설비거든요. 우리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데 약 8.2기가와트 규모 신안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갈로거든요. 선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하고는 영광군하고는 전혀 관여 없습니다. 그런데 장성 동화면에 설치되는 신장성 변전소까지 거리를 약 345kV 그걸 송전 선로를 우리 지역을 통해서 우회해서 직선으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우리 염산, 군남, 불갑, 묘량, 대마를 간통하는 그것도 가장 우리 지역의 명산이라는 태청산까지 간통하는 그런 선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 특히 5개 읍면의 군민들이 대단히 반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가 구성되고 또 활발한 반대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또 방문도 해서 이걸 반대하는 결의도 다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수수방관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선로 변경, 선로 구간을 최단거리 경경으로 변경해라 하고 2회차에 걸쳐서 전라남도에 공문을 냈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수용이 안 되면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 군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정말로 공감하고 그걸 후원하고 지원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걸 막을 것을 결의하고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중 신재생에너지의 방향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 방향이 신재생 에너지 RE100 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세워서 이걸 장려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이 청정 부다 도시 영광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 중 5대 부자 중에 첫 번째 분야다. 그런 그 맥락에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5대 분야에 보면 군 전민이 저는 이제 청정 부다 도시를 만드는 것은 그린 에너지가 많이 생산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여건이 중요하고 또 우리 전 국민이 참여해서 발전 사업자에 가는 소득 일부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군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공유제를 구상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 제정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어쩌면 햇볕 연금 같은 그런 가칭 그런 명목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수혜를 받고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정면 당면 과제로 생각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용역을 맡겨서 지금 우리가 발전소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고 어떤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를 검토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라든가 또 수용성 여부, 주민 참여제도 실시, 발전 수익에 대한 공유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어떤 면에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고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향이 있다면 그걸 추구하고 그걸 찾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상풍력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이 공유제가 활발히 양성화되고 국민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발전 변모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꼭 이루어내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RE100 산단을 만드는데 우리는 가장 좋은 요건이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잉여 전력을 남겨서 남은 잉여 인력으로 이 RE100 산단을 가동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거다. 그러면 잘 사는 청정 부자 도시가 확실히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또는 뭐 고준위 저장 시설 이런 등 해서 지금 한기동전하고 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향후 우리 군수님께서 추진 방향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비던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볼 때는 계륵이라고 봅니다.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먹자니 먹기 어렵고 버리자니 아깝고 참 어떻게 보면 득과실이 상존하는 양비론적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재정 수익에는 이익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익이 국민의 권리 침해가 있을 시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살기 좋은 고장,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아무리 실익이 우선에 있더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거나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또 재산상의 침해가 없고 정주권에 침해가 없는 그런 안전한 시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한수원이 된다면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사회자님 잘 아시겠지만 한수원의 그 기본적으로 그 지금 근무하고 있는 조직원들 구성원이 조금은 폐쇄적이고 관리화된 조직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불신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있지 않느냐.
한수원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제가 2개월, 3개월 내줘서 지금 10월 22일까지 3개월 기간이 만료되는 기점입니다. 그런데 왜 과연 군수는 2개월, 3개월 내줄까? 과연 그러면 한수원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 조건을 내걸어도 너무나 피동적이고 너무나 형식적인 그런 대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로서 정말로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단시의 사용 기간을 내주고 그 부분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그때까지 해서 보완하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원자력 발전소 1, 2호기의 수명 연장권,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건식 저장 시설권 등 우리 국민의 어떤 정주권과 안전에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선책이라도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이라도 어느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안을 이루어낼 때 서로가 인인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되고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지, 일방적으로 주민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책 시행은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생활권이 보장되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에게 약속드리고, 또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염산면에 있는 향화도가 2019년도에 2021년도 9월 달에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앞으로의 우리 군에서 추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2010년도 7월에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됐고, 2021년도에 21년 9월 1일 아마 국가어항으로 확정됐습니다. 신규 지정돼서 앞으로 향화도항이 건설 공사는 총 공사비 약 37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방파제라든가 물량장, 호환, 매립 준설 등 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이 부분이 아마 2024년도까지 확정되고 25년부터 시행된다면 공사가 25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국가어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좀 수심이 깊어서 또 어쩌면 그 모든 선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마리나 지금 그런 요트 같은 것이 정박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데 아마 적극성을 띠고 하면 최적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 계획이 완료돼서 370억이 국가항으로 진행되고 투자가 되고 나서 완공이 된 이후에는 마리나항 조성을 우리 군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그 국가어항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해서 다 잘 사는 영광 만드는데, 또 어촌 오가들이 더 활력성 불어넣는 그런 정책 개발에 앞장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법성포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법성포 매립지 제가 군의 의장 시절에 이걸 했던 것이고, 저는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좀 아쉽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 숫자적인 열세에 의해서 이걸 막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기존의 법성포항 그대로를 보존했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노력했지만 힘의 열세로 인해서
숫자의 열쇠로 인해서 그걸 이루지 못했던 거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총 사업비가 300억이었습니다. 300억이어서 제가 나름대로 저 이제 인맥을 통하고 또 행자부를 통해서 추가 예산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00억 예산으로 확보돼서 아마 거기를 그래도 기존에 언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로는 회복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법성 면민들이 또 그 지역에서 공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만들고 조성해서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것이 곧 우리 정주권을 개발하고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걸 확실하게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법성 그리고 정말로 보기 좋고 흉악하지 않고 국민에게 또 예지인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됐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범지 기사와 관련돼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탄천 법백교의 배수관문 개폐로 인해서 지난 장마 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성구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 우리가 그 당시 배수관문 개방해서 많은 물이 바다로 역류할 때 그럴 때 피해를 입은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해양 쓰레기 부분을 내 눈으로 직시했고 또 거기서 위험이 있어서 제가 차단해서 통행을 금지시키는 행위를 제가 선두에 서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이라든가 피해 정도를 목격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건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감시원 운영 지침이라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배수 관문 관리 및 관리의 말뚝, 생활평이 각종 장애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당연히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또 제거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변 하천 부유물에 대한 수거에도 책임질 수 있고 또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걸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아마 어선이 한 채가 파괴되고 세 채가 침몰되는 현장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런 부유물이 결과적으로 큰 재앙을 나타낼 수 있고 재앙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전에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 우리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서로 인인하면서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이라든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위험성을 상존에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백수 상하사리 대파 농가 등 농콩 그리고 수입 피해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농가가 약 1,485에 대해서 2,300헥타가 피해를 봐서 약 거의 31억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하고 도나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의 피해 지원금 상향 방안에 따라서 대파의 경우는 100%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또 콩을 경작하다가 비가 많이 와서 콩을 심을 줄 못하는 그런
유유지에 대한 보상도 100%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기에 빠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또 국민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다 함께 잘 살고 풍요로운 농업, 농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대파 때 농자재금, 농약대를 20만원씩 지원한다든가, 지금 여러 가지 병충해가 발생하니까 헥타당 2만원씩 농약대를 지원하는가 여러 방향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기는, 나열하기는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어쨌든 우리 농업, 농촌이 활성화되고,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의 정책 결정을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농업 예산이 작년보다 약 268억 정도 증액시켰던 농업 예산을 영광군이 편성해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줬고 또 그 농업인들이 그걸 정말로 농업 발전의 호재로 삼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농기계 농가당 1,500만 원씩 지원한 것도 전국 최초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업의 활성화, 농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해서 우리 군이 농업인들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훨씬 소득을 높여 잘 사는 그런 농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광읍에 우리 보면 전동 킥보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운행을 하는 아이들의 어떤 안전 부분, 그다음에 또 관리 실태가 좀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방안이 있으시다면? 지금 사실 영광읍에 약 100대 정도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근데 이것이 사실은 법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제정이 안 돼서 법률로. 그래서 지금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여러 가지 안이 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규제를 하거나 단속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헬멧을 쓰거나 또 2인이 타서는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들어서 우리가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단속을 요구합니다만은 이거 법령이 정비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허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 행정과 또 경찰서가 힘을 합쳐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이걸 이용하고 있는 젊은이들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강화할 수 있게끔 경찰서 협의 중에 있고 또 경찰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수수방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하는 그래서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강구를 열심히 대안 세우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영광군에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맨손업 필증 발급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아마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맨손업 신고가 가능하다. 자격이 부여된다. 우리 군에서 거주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또 일부 단체가 어떤 보상이 이걸 하면 한다 하고 선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증하고 있고 우리 행정의 누수 현상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로 인해서 행정 행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력이 사용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모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도
뉴스앤TV가 거론했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방법을 강구해서 뭐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고 120만 원 이상의 판매고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신고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조업 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강구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제 어촌계장 협의회 또 어촌계원들과 함께 우리 해당 해양수산과에서 실무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인 그냥 어느 특정 장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부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익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실익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정책 개발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고 어촌계 등과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가 책임지고 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중지하고 또 해결책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오염수 방류가 돼가지고 연간 수산업자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로 지금 그런 것 같고 연간 군의 대책은 어떤 식으로 좀 지금 아마 영광군이 일본 해양 오염수 방류 대책에 대한 TF팀을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편성해서 구성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이번에도 우선 법성포에 있는 굴비 조기 입한장에 가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1차적으로 매스컴에다 공표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오염이 됐다고 했을 때는 크나큰 피해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를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먹거리 또 막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고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더욱더 이제 명절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또 별도로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게을리지 않겠다 하는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광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고생하셨습니다.